내가 일하는 회사는 주로 외부 활동이 많고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이었다. 대개 오전부터 외부 미팅이나 현장 업무가 많아 점심시간에는 동료들이 각자의 일정에 맞춰 나가곤 했다. 덕분에 나는 늘 혼자서 점심을 해결해야 했다. 사실 처음엔 혼자서 식사를 하는 게 그리 나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매일매일 비슷한 메뉴에 질리기 시작했다. 자주 가던 백반집이나 분식집도 몇 번 반복하다 보니 점점 그 음식들도 물렸고 무엇보다 매번 같은 곳에서 사 먹는 게 단조롭게 느껴졌다. 그날도 예외 없이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뭐 먹을지 고민이 되었다. 그렇게 회사 건물 앞에 새로 생긴 분식집이 떠올랐다. 몇 주 전부터 봤던 가게였지만 바쁜 일정 속에서 한 번도 가볼 생각을 못했다. 가게 외관은 작고 아담해 보였지만 뭔가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져 괜히 호기심이 생겼다. 그동안 매일 반복되는 외부 식사에 지쳐있던 나로서는 오늘은 여기 가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 가게로 향했다. 식당에 발을 들이니 한 남자와 여자가 먼저 와 있었다. 남자는 정말 조폭인가 싶을 만큼 큰 손과 험악한 인상을 하고 있었다. 어휴, 무섭게 생겼네. 속으로 생각하며 자리에 앉았는데 주인 아줌마가 환하게 웃으며 나를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만두국 하나 주세요. 처음 오셨죠? 드셔보시고 입맛에 맞으시면 자주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순간 내 시선은 주인 여자에게로 갔다. 4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화사한 얼굴에 묘한 매력을 풍겼다. 짧은 핫팬츠에 맨발로 털 슬리퍼를 신은 모습까지 어딘가 도발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웠다. 그저 음식을 기다리며 식사를 하러 왔을 뿐인데 시선은 자꾸만 그녀를 따라다녔다. 음식이 나왔지만 맛은 뒷전이었다. 주인 여자는 나를 힐끔 보더니 피식 웃었다. 그 미소는 마치 의식적으로 내 시선을 즐기는 것 같았다. 키는 163cm 정도? 커다란 눈, 도톰하고 윤기 나는 입술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이런 데서 일할 사람 같지는 않은데 결혼은 했겠지? 남편이 누구인진 몰라도 부럽다. 생각이 이어질 즈음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처음 오셨죠? 음식이 입맛에 맞으면 앞으로 자주 오세요. 하하, 맛이 좋네요. 제 입맛에 딱 좋아요. 근데 밤에도 장사하시나요? 저흰 9시에 문 닫아요. 아쉽네요. 저희가 근처에서 회식을 자주 하거든요. 저기 옆에 백반집에서 자주 회식하는데 거긴 삼겹살도 구워주고 해요. 나도 단체 손님 받으면 좋긴 한데. 그러니깐요. 근데 회식하면 보통 12시가 넘어야 끝나거든요. 외상만 많이 올려준다면야 새벽까지라도 열어야죠 뭐. 그럼 오케이 한 겁니다. 네, 좋아요. 언제든지 연락해요. 명함 드릴게. 조만간 연락드리죠. 그렇게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번호를 저장하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확인했는데 아기 사진 없고 남편 사진도 없었고 다만 바다에 눕는 의자에 앉아 다리만 찍은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해놨는데 태닝을 했는지 까만 피부에 형광색 페디큐어가 눈에 띄더군요. 진짜 남자친구 없나? 어떻게 하지 머리를 굴리던 찰나 친한 직원들을 꼬셔서 가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오늘 당장 회식하자고 물어봐야겠다. 직원들이 복귀했고 한 명 한 명 잡고 물어봤습니다. 형 오늘 시간 돼? 형님 오늘 시간 돼요? 제가 살게요. 갑자기 왜? 라는 질문에 상황 설명을 했고 괜찮은 아줌마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주인 여자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갑자기 죄송한데 오늘 회식해도 되나요? 누구세요? 아, 오늘 점심 먹었던 사람인데 기억 못 하시나요? 키 크고 덩치 좀 있고. 오늘 죄송해요. 오늘은 조금 힘들겠네. 아, 알겠습니다. 저도 갑자기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삼촌. 쉽게 되는 게 없네. 그럼 그렇지 하는 찰나 5분 지났나? 전화가 걸려오는 겁니다. 삼촌, 오늘 손님 받아도 될 것 같아. 몇 시쯤 올 거야? 잘 됐네요. 7시쯤이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비싼 걸로 주세요. 그래도 저 때문에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건데 시장에서 참돔을 사온 게 있다고 참돔 조림을 해준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다. 형님들 진짜 저 좀 도와주세요. 오랜만에 연애 한번 하고 싶다고 했다. 그래 아오야 형님들만 믿어라. 얼마나 새끈하길래 일이 안달이 났노. 삼촌 왔어. 참돔 조림이랑 마땅한 게 없어서 육회 사놨어. 참
이거 상차림비요. 이거 받으시고 별도로 음식값 지불할게요. 옆집에서도 이렇게 해서요. 아, 안 이러셔도 되는데. 그럼 팁이라고 생각하고 받는다. 호호. 참돔 조림이 나오고 육회도 나오고 소주가 한 병 두 병 늘어가고 있을 때 동시가 너는 키도 크고 듬직하고 돈도 잘 벌고 여자친구가 왜 없냐? 서빙하던 미씨가 갑자기 말을 끊더니 삼촌 여자친구 없어? 저 솔로로 지낸 지 꽤 됐어요. 얘 여자친구 없어요. 보기보단 착해요. 그러게 왜 없을까? 내가 봐도 괜찮은데. 이상하네. 아줌마가 좀 데리고 가요. 우리도 놀아주느라 죽겠어. 그러지 말고 안 바쁘면 와서 한잔해요. 아휴, 초면에 어떡해. 그때 아줌마에게 전화가 왔다. 잠깐만. 가게 문 닫았어. 나 오늘 늦어. 그럼 나 조금만 마실게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자연스럽게 내 옆에 앉았다. 자, 첫 잔은 소맥이지. 한 잔 받으세요. 아이,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몰라. 한 잔 줘요. 그럼 내가 맛있게 말아드릴게. 그렇게 한 잔, 두 잔, 세 잔, 네 잔, 열 잔 다들 인사불성이 되었고 중간에 나는 필름이 잠깐 끊겼는데 상호간의 호칭은 누나 자기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주인 여자가 팔짱을 끼고 있더라고요. 형님들은 다들 대리나 택시를 불렀고 야, 먼저 간다. 오늘 꼭 성공해라 하고 순식간에 형님들이 사라졌고 주인 여자는 눈이 반쯤 풀려 있었습니다. 누나, 나 화장실에 좀 갔다 올게. 자기 같이 가. 보리를 보고 나왔더니 그녀가 배시시 웃으며 말했다. 자기 소리가 참 요란하네. 힘이 좋은가 봐. 나 담배 하나만 피고 갈게. 그래. 그럼 옆에서 같이 기다려 줄게 하며 내 옆으로 오더니 자연스럽게 팔짱을 꼈다. 자기, 담배 맛있게 핀다. 맛있게 펴. 담배 좀 끊어야 되는데 맛있어? 담배가 좋은지 나는 모르겠더라. 그냥 피는 거지 뭐. 안 피면 땡기고. 담배는 뭐 남자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거란 말도 있잖아. 자기 진짜 외로운가 봐. 누나가 애인 해줄까? 나한테 그런 장난치지 마. 농담도 다 진짜로 믿는단 말야. 나 진짜로 물어보는 건데? 라면서 반쯤 풀린 눈으로 날 뚫어져라 쳐다본다. 자기, 근데 나한테 관심 있는 거 맞아? 당연하지. 오늘 가게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반했는데. 그래서 일부러 회식도 잡은 거고. 그럼 나 어디가 맘에 들어? 모르겠어. 그냥 좋아. 이쁘고. 사실 나 미시충이야. 정말? 연상 좋아하는구나. 그럼 이해가 좀 되긴 하네. 자기, 나도 오늘부터 너 좋아할래. 다음 날 또 찾아갔다. 누나, 나 오늘은 혼술하러 왔는데 한가해 지면 같이 한잔해요. 손님도 없는 시간이라. 내가 그렇게 말을 하자 그녀는 좋다고 하며 잔을 하나 더 가져왔다. 어디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50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미모. 이 작은 식당에서 김치찌개나 팔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그런 여인. 주변 아저씨들이 어찌 한번 해볼까. 그 동네에선 제법 미모가 특별난 여인이었다. 삼촌 한 잔 더 해요. 오늘은 그냥은 집에 못 들어가겠네. 그러면서 다른 손님들이 못 들어오게 가게 문 잠궈버리는데 조금은 난처하기도 하고 좋은 기회라면 기회인데 아무튼 복잡한 심정으로 맥주를 따랐다. 삼촌은 결혼 안 해? 이미 늦었죠. 저도 이제 30 중반이 넘었는데요. 그리고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 보니 싹 하시네요. 결혼 생각이. 아까운 총각 하나 버렸네. 하긴 결혼도 사랑하는 사람이랑 해야지. 조건만 보고 했다가는 이혼하기 일쑤예요. 요즘은 세 쌍 중 한 커플이 이혼한다던데. 많이 마신 듯한데도 좀처럼 취하지 않는 그녀였다. 게다가 귀가는 아예 안중에도 없는 듯 했고 술자리는 새벽까지 계속되었고 서로에게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누님, 우리 앞으로 친해지자는 의미에서 서로 소원 하나씩 들어주면 어떨까요? 소원. 어떤 건데? 상대가 원하는 거 뭐든지요. 뭐든지면 나랑 같이 살자 그러면 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아니, 그때그때 상황 봐서요. 지금처럼 둘 다 솔로고 혼자 지내면 잠시 살아볼 수도 있는 거죠. 호호. 암튼 재밌긴 하겠다. 그럼 전 오늘 바로 소원권 사용할게요. 지금 바로 한다고? 네? 들어보시고 상황 되면 들어주셔야 해요. 그래. 우선 말해봐. 오늘부터 우리 엔조이로 지내는 건 어때요? 부담 없이 만나보는 거죠. 그래. 알았어. 나야 삼촌이랑 연애하고 좋지 뭐. 그날 이후로 동거하다시피 살다 보니 어느새 자연스럽게 살림을 차리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0살이 된 남성입니다. 제 여자친구는 저보다 13살 많은 53살입니다. 이 관계가 시작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과거에 몇 번의 연애를 통해 결혼에 도전했지만 계속 실패를 겪으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1년, 3년씩 연애를 이어가던 여자들과 결혼을 이야기하다가 결국 파국을 맞았고 그 이후로는 외로움과 허탈감 속에서 지내던 시기가 길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엔조이라고 생각하며 시작한 관계였습니다. 그녀는 살가운 성격을 지녔고 배우 김성령을 떠올리게 하는 세련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와의 첫 만남에서 느낀 매력 덕분에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하여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연인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저는 37살이었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외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죠. 모든 것이 어둡고 막막했던 그 시절. 그녀의 존재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부터 진지하게 결혼을 염두에 두고 그녀와 만나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저보다 13살이나 많다는 점도 저 스스로에게 큰 걸림돌로 느껴졌습니다. 저의 인생 계획은 이미 어긋나 있었고 결혼 같은 것은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하던 시기였기에 가볍게 만날 수 있는 사람 정도로만 여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이미 50살이었던 당시부터 재혼을 진지하게 염두에 두고 저와 만남을 이어온 듯했습니다. 저희가 만난 지 1년쯤 되었을 때 그녀는 점점 더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께 인사라도 드리자는 말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요구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강하게 변해갔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게 너무 힘들어. 결혼 언제 할 거야? 우리 각자 소원 하나씩 들어주기로 했잖아. 내 소원은 너랑 결혼하는 거야. 그녀의 말이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솔직하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죠. 난 결혼 같은 거 생각해 본 적 없어. 자꾸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하게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이제 와서 날 버릴 생각이야? 난 너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나오면 정말 힘들어. 그녀의 말에는 상처받은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고 저는 그런 그녀를 보며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지속적인 압박에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정말 올해까지 결혼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헤어지자. 이렇게 어정쩡한 관계는 싫어. 너와 함께 있으면서도 난 외로워. 그녀의 말이 반복될수록 제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정말 그녀를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한 시간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했고 그녀의 따뜻한 성격과 배려심은 제가 그동안 만나왔던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위안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주제는 저에게 너무 무겁고 어려운 과제처럼 느껴집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사회적 책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약속이 포함된 복합적인 결정입니다. 특히 그녀와 저희 나이 차이와 서로 다른 인생 경험이 저를 망설이게 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두 아이를 둔 엄마로서 한 차례의 결혼과 이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그녀의 닥달과 압박에 의해 결혼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진심으로 원하고 서로의 미래를 함께 그릴 준비가 되었을 때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에게 결혼은 그녀를 위한 희생처럼 느껴지고 있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결혼을 한다면 과연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정말 원하는 결혼을 이룬 것이 될까요? 사랑과 결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그녀와의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서로의 기대치를 조율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그녀와 헤어진다면 저는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 될까요? 여러분의 현실적이고 진솔한 조언을 기다립니다.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